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컬러, 색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수업의 초반 부분에 RGB도 배웠었고요. 다양한 색깔의 형태, 그리고 색깔의 단계도 배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겁니다. 또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색깔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습 때 하고 있는 파이널 컷 혹은 프리미어 프로 등에서 사용되는 색 보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약속해야 되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언어를 약속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색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질문이 나와 있어요. 영상에서 색은 왜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의 주된 감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시각입니다. 청각도 물론 음악이라든가 기타 소음, 그리고 소리, 대사 등과 같이 소리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는데 영상은 기본적으로 사진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위해서 바로 색 보정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색을 눈으로만 맞추게 되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고 어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니터마다도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만 대충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색 보정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영상은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색깔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일반적으로 보는 영상을 만약에 흑백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조금 옛날 같은 옛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하지 않지만 은은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꽃밭이 가득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을 흑백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또 들까요? 저 같은 경우엔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저 꽃의 색깔은 원래 무슨 색일까? 노란색일까? 빨간색일까? 혹은 보라색일까? 기타 등등의 색깔들이 좀 궁금할 것 같고요. 되게 꽃은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흑백으로 바꿔버리면은 조금 침침하고 암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의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상의 구도를 아마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의 구도도 배웠고요.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상을 다 편집을 하고 후보정 작업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색보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컬러 커렉션, 그쵸? 컬러 커렉션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컬러 그레이딩. 맞습니다. 자, 색 보정에는 물론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그냥 뭉쳐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색 보정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 색 보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는 컬러 커렉션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컬러 커렉션은 색깔을 교정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커렉션은 수정하거나 정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을 교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컬러 그레이딩은 뭘까요? 자, 이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저울의 눈금 같은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처음에 컬러 커렉션 같은 경우에 색깔을 교정했다고 하면은 컬러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색깔을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컬러 커렉션과 그레이딩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컬러 커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을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컬러 커렉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들어있죠. 컬러 커렉션은 바로 색의 교정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정을 뭘까요? 우리가 치아 교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죠. 이 교정은 올바른 형태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어요. 이 교정은 어떤 걸까? 바로 사람의 눈을 통해 보는 색상과 최대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색 보정 작업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색 보정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색깔을 보정해주는, 즉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의 보는 눈과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변화를 줄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고 이질적인 색깔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린 이 첫 번째 컬러 커렉션, 색 교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컬러 그레이딩, 색 보정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컬러 커렉션은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색 교정, 즉 컬러 커렉션에 있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거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과 두 번째 웨이브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사용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에도 있고요, 프리미어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색 보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에도 있고요. 색에 관한 프로그램은 이 히스토그램과 웨이브폼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많이 만져본 학생들은 이 히스토그램은 조금 익숙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에 어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웨이브폼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고 정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부분만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 히스토그램과 웨이브폼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다음에 꼭 실습 때 이 부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런 게 히스토그램이구나,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웨이브폼을 보고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도구의 첫 번째인 히스토그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커렉션의 첫 번째 도구인 히스토그램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밝기와 색상의 범위를 측정하는 그래프예요. 뭔가 밝기도 알 것 같고 색상의 범위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텐데 한번 그래프를 실제로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히스토그램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이 픽셀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픽셀의 양. 자, 우리 픽셀은 배웠죠? 픽셀은 어떤 모양이다? 그렇죠. 네모 모양이다.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픽셀입니다. 자, 픽셀의 양을 의미한다. 이건 뭘까요? 색상의 분포에 어떤 강도가 높다, 낮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픽셀, 이쪽이 만약에 레드 색상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높은 부분을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레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빨간색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쵸. 이 빨간색을 송출하고 있는 색깔의 픽셀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짙은 빨간색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세로축은 어떤 픽셀의 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혹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요,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글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진수라고 해요. 자, 이런 이진수를 통해서 컴퓨터는 이미지,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는 거는 8비트입니다. 8비트. 물론 10비트, 16비트 있는데, 자, 그럼 8비트는 정확히 뭘까요? 자, 이거의 의미는 2의 8승이라는 거예요. 2의 8승? 2, 8의 16인가? 아니죠. 2를 8번 곱했다는 거예요. 자, 2를 8번 곱해볼까요, 한번?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여러분들 계산기를 켜고 2를 8번 곱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숫자가 몇이 나오죠? 맞습니다. 자, 바로 256이라는 좀 큰 숫자가 나오죠. 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이 히스토그램의 세로축의 단계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는 총 몇 단계로 가장 윗부분은 몇 단계일까요? 우리 이거 예전에도 했었는데 256 아닙니다. 바로 255단계예요. 선생님 분명히 아까 전에 2의 8승 256이라면서 왜 지금은 255인가요? 자, 픽셀은 가장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다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픽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색깔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픽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은 1만큼의 빛을 보여주는 게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총 256단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256단계지만 우리는 가장 상위에 있는 255단계가 가장 높은 픽셀의 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0은 아예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로축은 0에서 255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순전히 8비트에서만이에요. 물론 16비트에서는 아마 6000 몇 단계로 쭉 나눠질 건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8비트에서는 255단계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축을 봤으니까 우리가 가로축을 봐야 되겠죠. 자, 가로축은 바로 밝기의 정도예요. 밝기의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 중간은 중간 영역,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은 밝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끝, 요쪽, 축과 딱 붙은 이 지점은 어떤 색을 나타내느냐? 자, 바로
검정색이 어두운 거의 가장 끝색.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그냥 블랙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고 트루 블랙이라고 해요. 가장 어두운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오른쪽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축, 이 여기에 딱 붙게 되면은 이건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트루 화이트겠죠. 가장 밝은 흰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볼 때 이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여기 치우쳐 있거나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전체로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아 보이겠죠. 자, 그래서 흰 색깔로 어떤 색깔인지 잘 모르게 날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색감, 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한 곳으로 치우쳐 찍으면은 카메라를 조정하겠죠. 뭐 노출을 조정한다던가 조리개를 조정한다던가. 자, 그래가지고 이 수치를 축축축축축 이쪽으로 혹은 축축축축축 이쪽으로 중앙 부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어두운, 중간, 밝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불러요. 자, 아까 전에 트루 블랙이라고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블랙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트루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둘째 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대한 언어를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블랙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어두운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섀도우 부분이고요. 중간은 미드톤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하이라이트. 자, 그 다음에는 화이트. 자, 우리가 파이널 컷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 색보정 단계에서 이렇게 블랙,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화이트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가장 왼쪽은 당연히 블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부분은 바로 섀도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미드톤. 그럼 이쪽은 바로 하이라이트, 그리고 맨 끝에는 화이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의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섀도우 값을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이쪽 값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값을 움직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이라이트 값을 변경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제가 체크한 이쪽 부분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색깔의 영역은 블랙과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화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의 밝기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방금 했어요. 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끝쪽 여기는 어떤 색깔이죠? 그렇죠, 블랙, 검정색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1번은 뭘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2번은 그렇죠, 3번은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자, 그럼 이 끝에 이 끝에는 뭐죠?
화이트. 자, 이것은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대충 어떤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색 보정의말로 어떤 수치상으로 계속 바꾸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색깔의 코드라든가 어떤 색깔의 단계를 통해서 변경하는 건 있겠지만, 정확한 정답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색 보정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바탕으로 이 색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거기에 첫 번째로 바로 이 히스토그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히스토그램의 예로 들어봤을 때, 여기 좌측으로 쏠려 있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 이 영상은 상당히 어두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 이렇게 쭉 높거나 혹은 여기 이쪽이 높다고 했을 때 무조건 밝거나 무조건 어두운 영상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분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분포를 봤을 때는 이 중간 미드톤에 있지 않고 조금 더 왼쪽 블랙에 쏠린 듯한 그래프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흰색은 어떤 색상의 조합일까요? 자, RGB를 기준으로 우리가 색깔은 총 몇 단계로 나타내고 있다고 했죠? 그쵸? 총 256단계에서 0까지 포함해서 255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화이트, 모든 색상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 몇 퍼센트, 초록색, 파란색, 모든 게 다 단계별로 혼합돼서 색깔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55, 빨간색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255, 가장 많이, 파란색도 255. 자,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면은 흰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보고서 이 화이트를 내가 지워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 빨간색 255, 초록색 255, 자, 그 다음에 파란색 255 혼합했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색깔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물어만 봤어요. 자, 물론 모든 코드를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 알고 있죠. 빛의 삼원색. 빛이 다 모이면 어떤 색깔이 된다고요? 바로 화이트.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로 어떤 숫자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히스토그램과 그 다음에 뒤에 배울 웨이브폼을 통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바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정상 이미지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밝은 이미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밝은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고전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이쪽 오른쪽 부분에 치중되어 있어요. 자, 이 중간 미드톤보다는 조금 더 화이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쪽 이 끝에 부분, 이 벽에 닿은 부분은 완전한 흰색으로 보여가지고 여기에는 색깔의 정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만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정보가 아예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색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살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드톤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상 이미지 여기 가운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물론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높은 이미지인데요. 요걸 보고 너무 밝은 이미지인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평균적으로 어디에 편중되어 있나, 어디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뿐만이 아니라 그 옆라인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자, 이것만 보고도 이것은 밝기가 적당하게 분포하고 있구나, 색깔이 적당하게 분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왼쪽으로
편중되면은 어두운 이미지. 왜냐면 이 끝이 트루 블랙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밝은, 너무 과노출이라고 하죠. 과노출인 이미지 혹은 영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바로 밝기와 색상의 범위를 측정하는 그래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히스토그램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었죠. 이 밝기는 가로축일까요? 세로축일까요? 조금 헷갈리죠? 자, 이거는 가로축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블랙이고요. 여기 화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밝기, 이쪽으로 갈수록 밝고 어두워진다. 밝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색상의 범위. 제가 아까 전에 0단계에서 255까지 총 256단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가로축은 밝기, 세로축은 색상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팍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히스토그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